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트로메딕이 차세대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것이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이 기존에 보유한 캡슐형 내시경은 촬영 속도가 초당 2장에서 3장 수준으로 느리기 때문에 식도나 위를 검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캡슐형 내시경은요, 초당 24장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전송 속도도 6Mbps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수준으로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나 식도 같은 것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자석을 가지고 몸 밖에서 쉽게 내시경의 자세를 위치를 바꾸거나 할 수 있어서 특정 부위를 촬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내시경은 소독을 해서 다시 사용하지만 캡슐 내시경은 한 번 쓰고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차 감염과 같은 위생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런 차세대 캡슐 내시경이 가격 경쟁력만 갖는다면 분명히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세력들이 수급을 형성했다고 보시고, 다만 우리는 이 인트로메딕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 불안 요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트로메딕의 주요 제품의 현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캡슐형 내시경이 거의 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화장품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비율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팜그리드 쪽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조차 잡히지 않고 있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인트로메딕이 기술 상장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연속 적자를 해도 당분간은 상장 폐지될 우려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트로메딕이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투자한 출자 현황을 좀 보면요, 현진 소재 가치 좀 부실 기업에 투자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말 잔액을 보면 14.8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부가액은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진 소재가 지금 이익을 막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부실 기업이에요. 그런데 매출 다변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쪽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로라고 하는 이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계속해서 적자 보고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매각할 자산도 별로 없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진 소재 관리 종목인데다가 계속해서 적자, 그리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죠. 이런 기업에 왜 투자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으로 사업 다각화의 배경에는 역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그런 일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심한보 최대 주주에서 과거 대표이사죠. 연예인 캠퍼니로 바꾸고 또 태승 컨설팅이 지금 유중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이사들도 쭉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 주주가 바뀌어가지고 회사가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몰라도 회사가 약간 불안한 요소들을 자꾸 내포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는 요소가 되겠죠. 사채 물량도 많은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짚어보도록 하죠. 4회차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 100억대 사채가 다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없는 거죠.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5회차 같은 경우 50억 정도인데 올해 8월 달에 이 물량이 풀리고요. 또 BW 물량도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당장 100억짜리 BW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가가 뜨면은 이런 물량들은 나오게 되겠죠. 주가가 안 뜨면 뭐 나올 리가 없습니다만. 6회차를 발행을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수자가 변경되면서 원래 2월 28일자에 납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자 변경을 해서 이제 5월 16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회차는 아직 100억짜리 규모를 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7회차는 발행이 일단 됐습니다. 40억짜리인데요. 2월 26일 날 발행이 됐고요. 이 8회차 같은 경우는
인트로메딕이 현진 그린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현진 소재 쪽에서 인트로메딕의 이 11억짜리 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골 때립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같은 경우 50억짜리 또 사채가 발행 예정입니다. 4월 30일 날 일인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납입이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채 발행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재료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뉴스도 냈고요. 어차피 이제 뉴스화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개발된 거지 아직 상업화가 된 건 아닙니다. 상업화 되려면 그만큼 또 시간도 필요한 거죠. 내년을 일단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진행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1월 31일 날 임시주총을 했었는데 이때 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의료기기 쪽이나 의료 관련된 쪽이 아니라 좀 황당합니다. 국내 광산 개발 및 용융업, 광산물의 재련 가공 및 매매업, 비철금속의 매매업, 3D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또 재료 소재 부품 제조 및 도세모, 3D 프린터 관련해서요. 또 주조업, 이런 것들을 사업 다각화로 사업 목적에 추가를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저쪽에서 뭔가 또 일을 벌이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일만 많이 벌리고 회사에 과연 직접적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광산이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뭔가 주가를 뻥튀기 하기 위한 뭐 재료를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뭐 흔히 말해서 광산개발주에서 주가를 좀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광산개발 같은 재료들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인트로메딕이 차세대 캡슐 내시경을 개발해서 앞으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진다는 소리죠. 그럼 인트로메딕의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드디어 이제 연속으로 거래를 만들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역별 구간이죠. 장기적으로 앞전을 땡겨보면 엄청나게 완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원,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순식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1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때 재료가 뭐였냐 이거예요. 과연 캡슐 내시경 같은 재료로 급등이냐? 아닙니다. 이땐 M&A 재료를 찌라시를 계속 돌리면서 M&A 재료 갖고 이제 급등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자료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또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좋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물려있던 자리에 계속해서 치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총이 지금 800억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가격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매물 소화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것이 짧으면 물량은 계속 나오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응하려면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랬죠. 그 자리는 역시 꼬리를 단 자리입니다. 이 자리 깨면은 4,000원 자리가 되겠죠. 이 4,000원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에도 반등이 짧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움직여도 지난번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 장대음보 맞았던 자리 그게 이제 7,000원 근처가 됩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아주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결국 5월달 이후에 사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고 매매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최대주가 계속 바뀌고 있고 사업 다각화라고 하지만 기존의 본인들이 집중해야 될 의료기기 쪽이 아닌 다른 쪽의 영역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력들이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재료를 뿌리기는 분명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만한 리스크를 본인이 안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리스크를 안을 수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냄새가 나지만 향기롭지 못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